그럼 바로 이어서 또 다냐쌤 화상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냐쌤 이번에는 연휴를 앞두고 까치 설날은 까치가 물어다준 종목 장세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번에 시장 전략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할 텐데 우선 미증시는 좀 흐름이 부진한 모습 나타냈고 우리도 이제는 연휴 앞두고 있잖아요.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어떻게 전략 세우는 게 좋을지 자세한 시장 전략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설이나 추석 명절 앞두면 기관들이 나름대로 매수에 나서면서 상승 마감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에 빠지면 동네방네 만나서 정부 비난하는 말 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자, 오늘 역시도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미국 시장 만만치 않게 하락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걸 한번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미국 시장이 하락했던 부분들을 면밀하게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시장들을 보면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4개월 내 최저다. 호재지만 악재로 반영됐죠. 야, 경기가 강해서 긴축감도 높이면 어떠나 이런 상황이 나왔고, 자, 그다음에 국채 금리가 이제 하락하고 있어요. 일단 경기 금리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정점에 있다라는 반영이 아닌가 싶고, 여기다가 일단 긍정적인 부분은 암호화폐가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시장이 하락했던 요인을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 부채 한도 증액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갈등이 굉장히 심하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세인트 연은 총재가 무슨 말이야 50bp 포인트는 올려야 돼. 이런 것도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는 둔화가 됐지만 경제 지표들이 부진하게 나왔어요. 지금까지는 경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서 나름대로 강세를 보였는데 이제 경착륙에 대한 우려감들이 같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요인들까지 나오면서 미국 3대 지수 역시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내심 지금 본다면 2월 FOMC 회의에서 세인트 연은 총재와는 저는 좀 다른 50bp보다는 25bp 베이비 스텝으로 단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이제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에 일단 베이비 스텝으로 단행된다면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오늘 업황별로 보면 전부 이제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IT와 소프트웨어 섹터라든가 미디어, 헬스케어 이런 쪽들은 강세를 보였고요. 반대로 이제 어제 반등이 나왔던 전기 수소차들이 낙폭이 커졌고, 그다음에 연료전지라든가 반도체 이런 쪽들이 하락이 컸죠. ETF 시장을 보면 이것이 다 반영됐지만 이 업종하고 다르게 ETF에서는 가상화폐가 여전히 강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금 섹터, 통신주들, 석유 이런 쪽들이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장에는 가상화폐라든가 금이라든가 통신주 한번 우리가 움직일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어제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일 상승했던 거 거의 반납하는 모습 보였는데 결국에 이거는 엔화가 이제 강세로 전환됐죠. 그러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192조 원으로 지난 1979년 이후에 최대다, 역대 최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높아서 하락했는데, 하지만 긍정적인 요인이 하락을 축소시켰어요. 어떤 거냐면 마스크 해제, 착용 해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일 관광객들이 급증하면서 소비 회복이 기대된다. 이런 부분 때문에 낙폭이 축소되는 모습 보여줬고요. 또 일본이 마스크 해제하고 국내 같은 경우도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어제 피부 미용 쪽들이 움직였다면 오늘은 화장품 섹터들 한번 움직일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을 보면 류호 총리와 앨런 장관이죠. 회담이 진행되면서 갈등에 대한 완화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됐고 골드만삭스에서도 경제 성장률 5.5% 상향시켰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춘절로 인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 어떡할 것이냐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것이 경기 성장의 둔화로 갈 것이다. 이런 압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강세로 마감했다라는 거고요. 국내 요인을 보면 어제 외국인들이 현선물 집중적으로 매수했던 배경을 보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동결을 시사하는 발언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되고 그러면서 원화가 강세 여기에다가 중국 증시까지 상승 반전하면서 어제 외국인들이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1등 공신으로 부각됐죠.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지금 기준금리가 역전되면서 소비 심리 위축에 대한 우려감들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4분기 기업들의 실적 부분이 부진할 것이다. 즉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수출 기업들의 어닝 쇼크에 대한 부담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수 하락 조정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또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올 경제 성장률을 줄줄이 하향시키고 있어요. 2.2%까지 높였다가 다시 1.8%로 하향 조정했다라는 것이 앞으로도 국내 하락 압력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어제 상황에서도 우리가 원달러 환율 부분만 잘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매도함에도 불구하고 원화는 어제 1232원 10전으로 하락 마감했고요. 자, 하지만 여객 시장에서는 소폭 반등이 나왔어요. 1233원 60전으로 원화 약세 보였는데 1234원 미만이라면 시장의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어제와 마찬가지로 원달러 환율을 우리가 잘 주시했으면 좋겠고요. 자, 어제 외국인들 매수하면서 공매도는 당연히 감소했습니다. 외국인들 약 8% 감소한 2,700억을 기록했고 기관들은 반대로 매도하면서 지수 하락 쪽으로 베팅하면서 18% 증가한 1,300억으로 공매도를 늘렸거든요. 그런데 이걸 누적들 공매도 외국인들 3조 8,600억으로 전월 대비 급감하는 모습이고 반대로 기관들은 2조 8,800억을 기록하면서 공매도 증가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기관들 입장에서는 지수 하락 쪽을 예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어제 외국인들 코스피에서 5,700억이나 대량 매수하면서 누적 4조 500억 최근 들어서 가장 큰 규모 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53억 순매도하면서 누적 1,800억으로 매도를 좀 늘렸습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는 어제 장마감 매도가 일부 나왔지만 5,600억 순매수하면서 4,200억 순매수 전환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평균 거래대금 보면 어제 외국인들 매수 급증했지만 코스피 거래대금 5조 4천억으로 전일 대비 2% 정도 감소했고요. 코스닥은 6조 2천억으로 4.6% 감소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코스피, 코스닥 거래대금을 보면 지금은 코스닥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자, 고객 예탁금은 어제 소폭 증가되면서 45조 6천억을 기록했고요. CMA 역시 소폭 증가하면서 56조 7,900억 기록했고 마켓머니 펀드로도 2조 400억 유입되는 그런 모습. 일단 단기성 마켓머니 펀드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은 지수가 장중 낙폭이 커졌을 때 저가 매수 유입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자, 크레딧 디폴트 스왑을 보면 40 이하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어제 1.89% 하락한 41.99를 기록했고 중국 역시도 52.26 기록하면서 1.88% 하락하는 모습이거든요. 위험 프리미엄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속히 30 미만으로 본다면 우리가 편하게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미국 시장의 영향으로 좀 부담되게 되는 상황이죠. 하지만 미디어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인공지능, 특히 챗 GPT라든가 디지털 치료제, 양자 암호 이런 쪽들은 어제 다보스 포럼이라든가 정부의 신산업 정책 어제 말씀드린 일정에서 발표됐기 때문에 이런 쪽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제 전고점 돌파할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시장을 압박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가상화폐가 상승했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위험 자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편입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 둔화이기 때문에 빅스텝보다는 베이비 스텝, 동결 이런 쪽이 나온다면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4분기 실적 발표가 줄줄이 있습니다. 수출 기업체들은 원화 강세로 해서 어닝 쇼크가 있기 때문에 지수는 장중 하락 압력은 터질 수 있겠지만 이런 조정을 이용해서 우리는 실적 개선되는 것들 여전히 분할 매수 쪽으로 대응하시고 이슈 섹터들 중심으로 공격적인 분들은 수익 추구 전략 지금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준비된 행사를 보면 미국이 옵션 만기일이 있고요. 중국이 오늘 LPR 금리 발표가 있겠죠. 동결이나 인상으로 갔을 때는 중국 시장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 중국 지수의 움직임 오늘 잘 봤으면 좋겠고 오늘 국내에서는 12월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겠죠. 생산자 지수가 높게 나오면 인플레이션 우려감 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지수에는 좀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도 오늘 곡물 엑스포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춘절 연휴 시작이기 때문에 관련주들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오늘 자율차 레벨 국가 표준 제정이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섹터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휴를 앞두고 종목 중심의 수익 추구 전략은 유효하겠고요. 그리고 오늘도 또 두 종목 점검 받아보겠습니다. 먼저 실내 마스크 해제 관련해서는 코스맥스 수익률 31%대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솔트룩스 챗 GPT 관련해서 이번에 솔트룩스의 경우에는 수익률이 68%대 올라오고 있습니다. 두 종목 함께 점검 받아볼게요. 코스맥스는 지겹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업황이 개선되고 있고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것들은 한번 목표가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11월 16일 이후로 굉장히 지루하다고 하시는데 목표가 9만 원까지는 한번 끌고 가자. 지겨워도 목표가까지는 한번 가보자.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여전히 일본의 마스크 해제, 국내 마스크 해제, 중국도 마스크 해제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정부 정책에서 어제 일정과 같은 신 IT 정책과 맞물리면서 정부의 핵심 정책이거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습니다만 우리가 봐야 될 건 일단 반등 안정적으로 보신 분들은 반등 시 매도를 하시고 19,300원을 깨지 않으면 신고가 한번 역사적인 신고가 기대해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스맥스의 경우에는 목표가 9만 원 유지하는 게 좋겠고요. 솔트룩스는 이번에 점검 받아본 종목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저희 오늘의 종목 그리고 핫테마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오늘도 재탕 기사예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무뎌진 칼날을 M&A를 살리라는 기사가 오늘 새벽에 나왔거든요. 일단 재탕이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이 크지 않겠지만 오히려 삼성전자의 성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가온 칩스라든가 다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를 우리가 봤으면 좋겠고요. 가온 칩스는 어제 주가 조장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17,800원부터 오늘 시초가까지는 한번 매수해보고요. 손절가는 16,800원 잡으시고 목표가는 우리가 전에는 2만 원 잡았는데 한번 21,000원대까지 한번 상향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 종목으로는 가온칩스 재매수 전략입니다. 목표 주가는 조금 상향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21,000원 잡아보겠고요. 손절 라인은 16,800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다니아쌤과 함께했습니다. 다니아쌤 이번 명절도 즐겁게 보내시고 저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